먼저 이번 경기 승리 후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수도 있겠어. 가레스 베일은 그를 향한 비판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어. 매 경기마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서 말이야. 오늘의 루카스 모우라는 정말 물건이다. 수비적인 무리뉴는 4경기 13득점 2실점을 기록했어. 무리뉴 욕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무리뉴 전술이 100% 발휘된 경기 최고였어. 홈에서 2경기를 치르고 8골을 넣었어. 이거 실화냐? 환상적인 밤이다. 4위권까지 2점밖에 안 남았어. 베일, 케인, 손, 모우라 모두 오늘 밤 훌륭했다고. 전반전까지만 해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후반전 경기력은 아주 맘에 들었어. 모든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 그 중에서도 케인, 베일, 루카스, 손 그리고 라멜라에게는 박수를. 베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베일밖에 없구나. 후반전에 변화된 모습이 아주 좋았다고. 나는 매트오티에게 한 표. 토트넘에 온 이후로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해. 이 팀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레길론이야. 그는 팀의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는 선수지. 루카스 모우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못하겠지만 모우라는 진짜 쩔었어. 다들 잘했다. 팀의 모든 포지션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 최근 3경기 중 최고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공격은 꽤 날카로워졌고 드디어 우리가 추진력을 얻은 것 같아. 후반전에 공격 템포가 빨라지면서 펠리스를 깔아뭉갰어. 좋아. 토트넘 팬으로서 근래 중 최고의 순간이야. 베일과 함께하는 토트넘은 확실히 달라 보인다. 레길론은 필수적인 존재가 됐고 베일은 완벽하게 돌아왔군. 토트넘 팬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희망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의 팬이 아닌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죠. 그런 면에서 이 좋은 경기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이적하는 순간 토트넘 돌아설 분들 많잖아요. 이번 경기로 확실해진 것은 토트넘이 아무리 잘해도 손흥민이 빛나지 않는다면 손흥민 팬들은 행복하진 않는 듯 하다였습니다. 2경기 8골에 손흥민이 골이 없다는 걸 어찌 상상할까요? 언론과 무리뉴도 눈치는 있습니다. 경기 후 스퍼스웹은 한 장면을 게재하게 되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웃으면서 끌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흥민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선수들의 부진 혹은 문제가 생기면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하는데 손흥민의 활약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손흥민은 무리뉴의 완벽한 신뢰를 받으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선수를 무리뉴 감독은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베일과 케인이 엄청난 골들을 넣었다. 손흥민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줬다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싶었지만 과거엔 손흥민이 뛰는 것만 볼 수 있다면이란 그런 마음으로 응원한 시절도 있었으니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잘하라고 했나요? 너무 잘한 손흥민 책임이라고 우리 떠넘깁시다. 손흥민이 더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케인이 득점에 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 케인은 이미 팀에서 득점 1위에 올랐고 리그 전체 2위이며 이 정도 분위기면 케인이 득점왕 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막기 위해 상대 수비수들이 더 타이트해졌다는 거. 공격수들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 선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능력이 분산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레길론의 공격력이 손흥민의 동선과 겹치면서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좁아진 것. 그리고 호이베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지쳐있다는 것. 손흥민은 최근 경기들에서 손흥민답지 않은 슈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 클래스급 정확성으로 좋은 슈팅을 가진 손흥민인데 황당한 슈팅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최근 골이 없다는 걸 의식하며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 제대로 맞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손흥민은 더욱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뜬금없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라고 했지만 윙어들의 또 다른 능력은 분명 문전에서도 골 감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손흥민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골을 넣거나
스프린트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 골을 넣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죠. 그런데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고 나서는 코너킥 전담 키커가 되어 있어서 어시스트 숫자도 늘리고 있고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커지면서 동선이 겹쳐 있다 보니 오히려 골대 안쪽으로 더 침투하고 있습니다. 레길론 때문에 손흥민 스타일이 퇴색하기도 하지만 레길론의 왼발 킥도 날카롭다 보니 손흥민 대신 볼을 띄워주고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기회를 창출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레길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경기에서 팬들도 레길론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만큼 손흥민만을 위한 경기가 아닌 팀을 위한 경기가 된다면 이는 손흥민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은 멋진 헤딩슛을 보여줬습니다. 과정도 보면 전반 5분 손흥민이 깔끔한 크로스로 반대 전환을 시키고 손흥민이 서서히 박스 안으로 들어가다가 베일이 환상적인 탈압박을 보이면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베일은 손흥민에게 겨냥했고 손흥민은 완벽한 헤딩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정말 흔치 않는 장면이죠. 손흥민은 몸싸움을 싫어할 뿐 점프력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기 위해선 역시 욕심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청소만 해주려 함이 아니라 골 에어리어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를 매우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손흥민이 꼭 배워야 하는 선수가 바로 베일입니다. 베일의 이번 두 골은 베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골들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골에선 공간이 많이 나왔고 어쩌면 베일밖에 넣을 수 없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케인의 깔끔한 패스에 골대 앞에 베일이 침투했기에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골은 정석을 보여줍니다. 베일이 볼을 탈취한 상황에서 레길론에게 찔러줬는데 그 다음 동작이 케인 넣어라의 동작이 아니라 바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이 공간까지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볼이 오진 않았죠. 하지만 이미 골대 앞에 있는데 그럼 다시 물러날까요? 레길론의 크로스는 케인의 머리에 닿았고 골대 쪽으로 다시 밀어주자 주저없이 베일이 헤딩골을 장렬시킨 것입니다. 이건 정말 베일 골 맞죠? 베일의 적극적인 공격 본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골이었고 바로 B클럽 같은 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뇌피셜이긴 한데 손흥민의 헤딩슛과 베일의 헤딩슛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헤딩슛을 하기 전에 포지션과 움직임이 문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이 가담해서 골을 넣겠다는 마음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1차 방향 전환을 시킨 후 자신의 할 일이 끝이고 케인이 끝내주길 바라는 듯 그런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골대 앞까지 가다 보니 갑자기 자신에게 찬스가 와버린 듯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쪽 윙어 베일은 적극적으로 공격 본능을 발휘한 거죠. 레길론이 중용이 된다면 앞으로도 손흥민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결코 손흥민이 윙어 포지션이 아니죠. 무조건 스트라이커라 생각하고 침투하는 손흥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레길론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어티는 베일에게 키패스를 쫙쫙 찔러주는데 레길론은 가만히 볼 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오히려 손흥민이 반대로 레길론에게 키패스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이제 유로파리그 16강전과 리그 경기 아스날전이 기다려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 매우 관심이 가는 경기가 있습니다. 첼시와 에버턴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에버턴은 경기 수도 한 경기 더 적은 상태로 토트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두 팀이 비기길 바라고 그래도 에버턴이 첼시를 이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첼시가 앞으로도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 될수록 토트넘이 불리해지고 에버턴은 리그에서 토트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승점이 살짝 높아도 그때 승리하면 내려앉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경기는 웨스트햄이 리즈를 만나게 되는데 웨스트햄은 한 경기를 덜 치룬 상태로 승점이 같다 보니 웨스트햄이 이기면 역시 또 밀려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4위로 안정권에 접어들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공격수 중 유일하게 풀타임을 치렀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선발 출전하게 된다면 그땐 진짜 혹사죠, 혹사. 이미 무리뉴 감독이 팀을 많이 믿고 있고 다른 스쿼드로 상대한다고 예고한 만큼 16강전에서도 토트넘 골 폭풍을 선사해주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